대구와 김천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6년여 만에 거대 공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는 등 혁신도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9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조 원가량의 자금을 수신한 불법 전자금융업체 4곳을 적발해 업주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김천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 틀이 만들어졌는데 최근 거대 공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입주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오늘 김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개청식을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청사 앞에서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출근 중인 도로공사 직원들을 맞이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책상에 올릴 분재도 나눠줍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우리 김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이 환영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사 직원만 1000명이 넘는 거대 기업이 경기도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천 지역의 지역 인재 육성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달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새 둥지를 튼 연매출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개청식을 하고 지역의 공사화, 지역사회와의 결속 강화 등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본격 지방화 시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과 상생을 해서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첫 출발의 계기를 대구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대구와 김천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모두 24개. 이 가운데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한국전력기술과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도 내년에 입주를 마무리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6년째를 맞아 대구와 김천 지역의 거대 공기업이 속속 정착을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세계유산포럼이 오늘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지자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세계유산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에서 열린 세계유산 포럼의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입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외의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체계의 다양한 사례도 살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와 석조로 구성돼 자연재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존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침수되면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균열 문제,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이 기계적인 풍화작용, 화학적인 풍화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서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큰 균열이 일어나고. 포럼에서 세계유산의 관리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네트워크도 강화되고 향후 발전 방안도 모색됐습니다. 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집중 논의함으로써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포럼에는 세계유산 보유 시군과 내년 내후년에 등재될 백제 역사지구와 한국의 서원 담당자도 참가해 기후변화에 따른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이곳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각과 현판 전시실을 둘러보고 내년에 결정될 유교 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등재 신청된 유교 책판은 6만 4천여 장으로 내년 7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늘 새벽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진료 차질은 없지만 제3병원 건립 등
주요 쟁점에서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커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경북대 병원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50여 명이 참여해 당장의 진료 차질은 없습니다. 노조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데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있고 병원이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1.7% 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복지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병원 건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안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빚을 갖고 끌어와서라도 무조건 짓는다라고 얘기를 어제 마지막 교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측의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고, 병원 측은 간호 인력은 내년 초 보충할 예정이고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 축소는 어쩔 수 없으며 제3병원 건립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에서는 방만 경영 개선 사항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임금 인상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미 진행 중인 임상 실습동 건립을 반대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복지 축소를 전제로 한 임금 인상과 제3병원 건립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원단은 오늘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의정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원단은 지난달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정 역량 강화 방안은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안전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각 시도의 재난안전실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은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난 상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조 원대 불법 전자금융거래를 하던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카드가 발급됐고 자금 추적도 어려워 제2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이 업체는 2년 전 금융감독기관 허가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캐시카드 가입자 14,000여 명과 식당과 주점 등 1,600여 가맹점을 모았습니다. 신용불량이나 도박천과 등에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용 한도도 없어 차명 계좌를 쓰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수신고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비실명으로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는 대포 통장으로 거래되는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 포탈 등 검은 돈의 은니처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고, 이들 업체들은 2년여 사이 수신고 1조 원대를 올릴 만큼 급성장했지만 사고 발생 시 예금자 보호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금과 송금이 가능해 수십 명의 계좌가 해킹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4개 업체 대표 등 9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9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악의 축으로 불릴 만큼 수법이 악랄하고 교묘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초 대구 시내 한 도로, 벤츠 차량이 갑자기 성령을 내며 질주하더니 불법으로 차선에 진입하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2대가 주위에서 물색 차량을 따라붙다가 차선을 변경하자 갑자기 급제동을 해 추돌하게 만듭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속력을 내더니 유턴하는 차량을 사정없이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29살 박모 씨 등 4명은 조직폭력배들로 지난 2010년부터 무려 102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 9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급 차량에 단종된 외제 고가 힐 등 고가의 차량용품 등을 장착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그에게 보험금을 외제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 기간도 길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는데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를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현관 출입구 바닥에 드러놓거나 보험사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욕설을 하고 보상 직원들로부터 악의 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을 공갈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범행을 공모한 23명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제주도가 경북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타 시도에서도 가금류 가축 시장을 폐쇄하는 등 경북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상북도는 전통시장과 식당을 겸한 소규모 농장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전통시장 안의 가축시장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늘 안전 문제가 불거진 포항 양덕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민간 투자로 학교를 짓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학교 건축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포항 양덕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강당동과 본관 등 건물 구석구석을 직접 살펴본 뒤 학교 상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눈으로 봐서도 상당히 심한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 건물이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집단 전학까지 강행할 만큼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교육당국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학교를 찾지 않은 이영호 교육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도 불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교육감도 소교육감도 아무도 우리 안 만나주고 모른대요.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만 따른대요. 시스템이 그렇대요. 황 장관은 시공사의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한편 학교 건축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건축 전반에 대한 것을 지금 실태도 감사하고 또 설계, 시공, 감리 전체에 대한 또 민간 투자로 학교를 지어 정부가 안전 책임을 지지 않는 BTL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BTL은 나름대로 또 유용한 점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런 기본적인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BTL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행사 측은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본관 건물에 대해 지방검사를 다시 하고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앞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북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과 라면 나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북구 생활체육회에서 한 6, 7년 전부터 시작해서 북구 지역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연탄 배달 또 라면 전달을 이렇게 연말되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되는 연탄과 라면이 추운 겨울 저소득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영남 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는 2014 남구 청소년 드림 콘서트가 열려 오늘 고3 수험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시 남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오늘 행사에서는 드림아이 청소년 내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시험에 지친 수험생들이 모처럼 만의 스트레스를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 호텔 금호산에서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정체성 이론집, 경북의 혼 한국정신의창 공정식을 했습니다. 경북 정체성 이론집은 화랑정신과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등 경북 정체성의 정수를 한데 모아 선현들의 정신 문화를 담은 것인데요. 오늘 공정식에서는 경북 정체성 이론들이 한데 묶여 발간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산시 자인면 단봉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한 마을회관은 536제곱미터의 터에 1층에 경로당과 2층에 회의실 등을 갖추고 앞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호텔 인터블고는 오늘 대구의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 1000여 명을 초청해 컨벤션 홀에서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텔 측은 택시 기사들이 대구를 찾은 외지인들에게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대구 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본부와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은행이 지역 중소벤처업체들의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공공기술 발굴과 이전, 사업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기술금융, 창조 생태계 조성과 유망기업 투자 유치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11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시청자위원들은 교양과 보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시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욕구가 크다며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에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와 같이 작품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SNS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토론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새로운 시도와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2014 공직박람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오늘 엑스코에서 열려 40개 중앙행정기관과 부산시 등 5개 지자체, 국회 사무처, 공기업 등 모두 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종류와 복지, 임금,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9급 모의시험과 면접, 공직 적격성 시험 문제 풀이 등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직원들의 행정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민행복 제안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제안한 노선 구분 승차대 설치를 통한 시내버스 정류소 무질서 해소 등 한 달 동안 접수된 260여 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 8건이 선정돼 발표됐습니다. 대구시는 발표된 제안들은 현실 여건에 맞게 구체화시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1억 3,249만 원으로 최근 2년 사이 16.8%, 금액으로는 2,22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대구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전국 평균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았지만 금액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